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금리 상승에 배당 시즌까지 도래하면서 바야흐로 은행주를 주목해 볼 그 시기가 왔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 뜯어보고요. 오늘 최선호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애널리스트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혜승입니다. 자,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볼게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인지 은행주에 대한 시장 관심 높거든요. 그 배경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들어 은행주 주가 흐름 좋은데요. 금리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업종은 금리 인상,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업종입니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데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순이자 마진, 즉 NIM이 확대돼서 주요 수익원이 이자 이익을 더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고성장주보다는 배당 매력 높고 밸류에이션 낮은 가치주로 투자자들 관심이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은행업종이 후자에 해당되는 게 올해 특히 하반기에 양호한 주가 흐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 고배당 매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은행주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이야기 먼저 좀 깊이 있게 해보죠. 3분기는 좋았거든요. 4분기도 계속 이 흐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3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지속해서 계속 상향 조정되어 온 컨센서스를 또다시 상회하는 좋은 실적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라고 분류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은행을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비은행 자회사도 갖춘 금융 지주사들이죠. 과거에는 말이 금융 지주사지 실질적으로 그냥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비은행 이익 비중이 30%대에서 50%까지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이 없던 올해 상반기도 금융 지주사들이 아주 양호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비은행 자회사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3분기까지도 계속 견조한 실적 흐름 이어갔었고요. 사실 올해 은행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대출 성장, 즉 볼륨, Q 성장이 기대 대비 매우 견조했고 수수료 이익도 회복됐습니다.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판관비 관리 잘 되고 또 충당금 비용도 안정적으로 관리됐죠. 여기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초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장금리 상승 효과로 은행 주요 펀더멘털 지표 중 하나인 NIM, 즉 프라이싱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4분기는 희망퇴직 비용 성과급, 그런 판관비, 충당금 비용 등 비용 요인이 계절적으로 많은 분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 2, 3분기 대비로는 이익 규모가 줄겠지만 4분기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양호한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이 늘고 비용 요인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절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순항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좀 넓게 얘기를 해주셔서요. 지주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배당 매력이 가장 높은 쪽은 어느 쪽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익 잘 나와도 배당 매력 없으면 금융주 투자 매력은 높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데요. 자본 관리 권고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있었는데 올해 6월 말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이 정상화 과정이 있고요. 중간 배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과거부터 꾸준히 중간 배당 해오던 유일한 금융지주사고요. KB금융도 올해 중간 배당 실시했습니다. 신한지주도 중간 배당을 했고 3분기에는 분기 배당을 하면서 국내 금융지주사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익이 늘고 배당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업종 평균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연간 올해 6%, 내년에 6.6%, 후년에 7.2%로 양호할 전망입니다. 이 배당 매력이 금융업종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상승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당사 커버리지 중에는 근소한 차이로나마 하나금융, JB금융의 배당 수익률을 가장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네요. 그리고 이제 FOMC 진행이 되면서 테이퍼링 시행 그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국은행 쪽에서도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전망 우세한데 지금 이 상황이 은행주 장기 투자하기 괜찮은 시점일까요?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리 상승 초입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금융지주사의 주요 자회사인 은행에 또 주요 이익 지표인 NIM의 확대를 낳기 때문에 펀더멘털 관점에서 좋습니다. 사실 금융지주사가 이익이 잘 나와도 금리 하락기라 NIM이 가파르게 빠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요. 반대로 금리 상승기가 되면 투자 심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개월 단기 관점이 아니라 1년 이상 보시고 투자하셔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배당 매력인데요. 배당 등 주주 환원이 점점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배당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더 개선돼야 되겠지만 과거 대비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하면 NIM 관점에서는 좋지만 신용 위험이 높아져서 충당금 상승 위험이 부담입니다. 은행업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냐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덜 터지느냐, 다시 말해서 건전성 관리를 잘해서 충당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업종인데요. 한국은행들은 몇 차례 신용 사이클을 겪은 바가 있어서 자산 건전성 관리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또 현재는 금리 상승 초입이지만 절대 금리가 아주 낮아진 수준에서 아주 가파른 금리 상승이 예견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 즉 금융지주사가 이익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26일 발표가 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이 부분이 은행주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부 투자자분들 좀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크게 우려하실 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독당국의 평가나 상황 인식처럼 현재 이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차주의 부실이 확대돼서 금융회사로 전이되고 그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금융 시스템을 붕괴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잠재 위험 요인으로 부각된 건 맞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환 능력에 기반해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만드는 게 결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대출 성장률, 즉 Q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 총량 규제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규제 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수요가 아주 양호하고요. 가계대출은 전세자금 등 이런 실수대출 성장으로 연간 한 6% 이런 적정 수준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2020년, 21년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거고요. 그전에는 연간 5% 수준 대출 성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은행업종의 Q는요. 일회성 매출 볼륨이 아니고 대출 자산이기 때문에 평전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에 끌어다 놓은 성장해 놓은 자산이 단기에 이자이익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 대출 자산 성장률이 좀 낮아져도 순이자이익 창출 기반이 이미 커진 겁니다. 그리고 또 P, 쉽게 말해서 대출 금리가 낮아서 대출, 즉 Q 수요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총량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덜 하려고 금리를 감면해주는, 깎아주는 그 우대의 정책을 줄이거나 없애게 되면서 P, 그러니까 NIM은 이런 상황이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 업종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인터넷 뱅킹이 많이 들어오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펀더멘털 영향보다는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1위가 됐으니까요. 혁신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는 건데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 과하게 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은
리테일 대출, 가계 대출에서 설립 초기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등 사실 인터넷 뱅크들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대출 자산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감독 당국의 타이트한 규제에서 맞춰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기업 대출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막 이익 기반을 키워가야 되는 인터넷 은행들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고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규모랑 비중 늘리기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은행은 아무리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네. 막연히 원하는 대로 막 고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은행은 은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 은행주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주 매력까지 뜯어보면서 1부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종목 마감 전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가 살펴드릴 거고요. 효리부동 시간에는 MC넥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